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오늘은 네오크레마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. 네오크레마가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제목에 그냥 저 알레르기성 특허 취득했는데 그 네임이 참 깁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오크레마가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전개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요. 이걸 가지고 네오크레마가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을 할까 이렇게 좀 적용해보고 좀 시장성에서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기사를 보시면요. 이름 좀 어려워요. 저알레르기성 유청단백 가수 분해물 제조 방법을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뭐냐? 근감소증이랑 근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주 원료가 우유를 원료로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타겟이 누구냐? 노인들이 될 것 같은데요.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노인이나 뭐 환자들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우유 알레르기가 몸의 면역 체계에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영유아한테도 흔하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병이래요. 와, 어쨌든 어렵습니다. 그러면 영유아들 대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, 노인들 대상으로 근력에 도움이 되는 뭔가 건강기능식품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핵심은 이 네오크레마가 저알레르기성 유청단백 가수분해물과 관련된 이 특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초점을 맞출만 하다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청단백질에 포함된 알레르겐인 베타락토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농도를 줄이면서 기술 혁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. 이게 알레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면서도 유청 단백이 갖고 있는 영양을 가지고 가면서 가는 게 장점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. 다시 말해서요. 이게 근감소증이나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특허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나 뭐 항원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길게 보면 뭐 키즈나 실버까지 높은 수요에 대한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. 그래서 이 특허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좀 첨언을 드리면은 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것들이 층이 넓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타겟 시장이 상당히 넓어져서 이 소비자들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이나 성인들한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서 시장 잠재성이나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높이는 차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. 뭐 아침마다 우유 마시면은 배가 갑자기 막 싸하게 아픈다든지 특히나 출근길에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.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약간 유당불내증이 좀 심해서 특히나 아침에 우유를 잘 안 먹기도 하는데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유아나 또 소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유 알레르기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.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수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저같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청 단백질 제품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유청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이 유당 제품을 줄인 것들은 당연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. 자, 더불어서요, 이 근감소증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노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시장성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
노인 인구가 계속 또 증가를 하면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거나 기능성 식품 수요도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. 더불어서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. 뭐 유청 단백질은 운동선수나 이렇게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알레르기성 제품이 시장에 또 진입을 하면 소비층이 또 한층 더 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 특허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또 쓰임새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식품으로서 일단은 건강보조식품, 뭐 파우더나 식사 대체 식품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스낵이나 이런 것들로도 개발될 수 있다.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특허의 단계니까 앞으로 상품이 어떻게 생산될지도 추론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보조식품으로서의 스낵이나 대체식품, 파우더 이런 종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나 유아식품으로도 설계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노인의 영양제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특허를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제품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력 개선이나 이런 거에 영양제로도 쓰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효과가 알레르기 반응이 실제로 감소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거고, 그리고 무엇보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효과 개선이 입증이 되면은 시장에서 신뢰도나 수요의 확 증가를 끌어올 수 있겠죠. 그래서 네오크레마 자체는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상품을 만들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이거를 통해서 이번에 특허를 통해서 시장성 확대랑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라고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신제품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저알레르기성 이 제품이 유당 불내증 있는 소비자로부터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확대를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특허 자체는요.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기술적 우위에 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발 먼저 발을 디뎠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관점이겠죠. 더불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약간 주가가 천천히 빠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이 또 8월 초에 들어서 특허 기사가 또 나오면서 그 영향도 한몫을 하고 온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렇게 특허 소식이 네오크레마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나 뭔가 특허가 출시됐을 때 초기에는 무조건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,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실제 시장에서 제품이 나오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걸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검증과 기대감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특허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의미가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위험 요소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시장 반응 같은 것도 예상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쟁사의 대응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간 이야기지만 특히 이런 특허와 관련되는 것들은 또 법적 분쟁이 많아요. 그런 요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지금 주가 반등의 요인은 이 특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네오크레마의 저알레르기성 특허 취득 이 부분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시장에서 어떻게 선점을 할지 또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